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해지는 감정 표현에 대해서 말이죠.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50평생,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요.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즉시 표현하고 풀어내는 사람, 그리고 화가 나도 꾹 참으며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또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후자, 즉 조용히 감정을 사귀는 사람을 더 어려워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소리로 화내는 사람은 어떻게든 달랠 방법이 보이지만 조용히 마음을 닫는 사람은 속내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혈액형별로 이런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4위 A형 오랜 인내 끝에 단호함. A형 하면 흔히 온화하고 참을성 많은 성격을 떠올립니다. 실제로도 A형 분들은 웬만한 일에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라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을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A형을 편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A형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은 화가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꾹 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압력솥처럼 속에서는 끓어오르고 있지만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A형 분들이 정말로 화가 났을 때 보이는 신호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말수가 확 줄어듭니다. 평소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며 부드럽게 대답하시던 분이 갑자기 네, 아니오로만 짧게 답하신다면 이미 마음속으로 선을 그으신 겁니다. 더 조심해야 할 점은 A형은 한번 마음을 정리하면 정말 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혈액형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내가 좀 그랬지 하며 관계가 회복될 여지라도 있는데 A형은 다릅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마음을 나눌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버립니다. A형의 무서운 점은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섭습니다. 화를 내거나 안갚음을 한다면 아, 화가 나셨구나 하고 이해라도 할 텐데 A형은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리는 거죠. 살아오면서 A형 지인이나 동료를 화나게 하셨다면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3위 B형 감정의 스위치를 내리는 사람. B형은 감정 표현이 솔직한 편입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바로바로 말하는 성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B형은 화가 나면 바로 표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심하게 화가 났을 때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B형의 무서운 점은 감정의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린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재미있게 이야기도 나누고 농담도 하다가 선을 넘는 순간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특히 B형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입니다. 말로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소에 먼저 연락하시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거나 항상 답장을 빨리 주시던 분이 갑자기 답이 늦어진다면 이미 마음이 떠난 겁니다. B형이 정말 화가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원래 B형은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면 그 열정이 완전히 식어버립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자녀나 손주의 좋은 소식에 아이고 잘했네 하며 기뻐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래, 그랬구나 하고 담담하게 반응하신다면 이미 서운함이 깊이 쌓인 겁니다. B형의 또 다른 특징은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이해하고 넘어가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 사람은 변하지 않겠구나 판단하고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포기한 관계는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2위 O형 관대함 뒤에 숨은 자존심. O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고 관대하며 리더십이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도 O형분들은 웬만한 일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요, 괜찮아 하시며 너그럽게 넘어가십니다. 포용력도 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O형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능력을 의심하거나 체면을 깎아내리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십니다. 평소의 관대함은 어디 가고 차가운 벽이 쳐지는 거죠. O형이 정말 화가 났을 때는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평소의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무표정하거나 차가운 얼굴이 됩니다. 말투도 완전히 바뀝니다. 평소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편하게 물어보시던 분이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하며 존댓말을 딱딱하게 하신다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O형은 한번 마음의 문을 닫으면 다시 열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혈액형은 시간이 지나면 먼저 다가오기도 하는데 O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는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십니다. 특히 O형은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편이라 더 무섭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참고 넘어가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만이라고 판단하시면 정말 끝입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관계를 정리해버리십니다. 평생을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나 오랜 친구라도 O형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장은 괜찮다고 하셔도 이후에 중요한 일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O형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인정해드리면 정말 든든한 분이 되십니다. 한번 인정받으면 끝까지 챙겨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O형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1위 AB형 미소 뒤에 감춰진 냉정함. 드디어 1위 AB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겁니다. AB형이 화를 내지 않아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혈액형이라는 건 널리 알려진 이야기니까요. AB형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혈액형은 화가 나면 어떻게든 신호를 보냅니다. 말투가 바뀌거나 행동이 달라지거나 표정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AB형은 그런 신호조차 주지 않습니다. AB형이 정말 화가 났을 때 하시는 행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웃으십니다. 평소와 똑같이 미소를 지으시며 대화를 나누십니다. 네, 그렇네요. 아, 그러셨군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마이너스 이런 적절한 대답도 다 해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화가 나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미소는 짓고 계시지만 눈이 웃지 않습니다. 대답은 하시지만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완벽한 가면을 쓰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더 무서운 건 AB형이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신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AB형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정말 냉정하게 관계를 분석하신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아니다라면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버리십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 갈등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다른 혈액형이라면 며칠 동안 서먹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B형은 그 갈등을 통해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AB형은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절한 순간에 그때의 일을 언급하시면서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AB형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정성을 보여드린다면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다른 혈액형보다 훨씬 신중하고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이렇게 혈액형별로 조용한 감정 표현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거나 본인이 이런 타입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참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은 인생의 지혜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타입이라면 가끔은 솔직하게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그때 좀 서운했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상대방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야 관계가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평소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으셔도 표정이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다면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고 먼저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혈액형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많은 생각과 감정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적어지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침묵과 나이 들어서의 침묵은 다릅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과 생각이 담긴 침묵은 때로는 어떤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모든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보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주변 분들의 조용한 신호를 좀 더 잘 읽어내실 수 있게 되셨으면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더 깊은 상처를 받았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남은 인생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